오늘 코인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여러 불안 요인이 한 번에 겹치며 구조적으로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밀리자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렸고 시장은 빠르게 방어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왜 반등이 쉽게 이어지지 못했는가에 있습니다. 기사들을 묶어보면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달러, ETF 자금, 청산, 심리, 지정학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전면 약세처럼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자금이 빠져나간 곳과 옮겨간 곳이 분명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공포만으로 해석하면 부족하고 실제 악재와 과민 반응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카타쿠엔 뉴스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의 구조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분위기는 위험자산 회피가 중심이었습니다. 코인만의 개별 이슈보다 시장 전반의 긴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약세가 출발점이었고 이후 이더리움과 XRP, 솔라나 같은 대표 종목으로 낙폭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특히 반등 시도마다 매물이 다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눌림보다 심리 위축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된 신호는 달러 강세였습니다. 위험자산 선호를 누르는 배경 변수로 계속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신호는 ETF 자금 흐름의 흔들림입니다. 대형 자산에서 유출 또는 혼조가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생시장 청산입니다. 현물 악재가 아니라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가 낙폭을 키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말 급락 이후의 유동성 취약 구간입니다. 거래가 얕은 환경에서 가격이 더 과격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정학과 대외 불확실성입니다. 직접적인 가격 변수라기보다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 배경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솔라나와 XRP 쪽 선별 유입도 포착됐습니다. 이 말은 시장 전체에서 돈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자금이 더 민감하게 재배치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결국 오늘 공통 신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거시 압박 속에서 비트코인발 충격이 시장 전체에 전염된 장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충격이 발생했는지 핵심 원인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위험자산은 할인 압력을 받기 쉬운 구조가 형성됩니다. 코인 시장은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달러 방향이 바뀌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지표 해석 변화가 겹치면서 시장은 완화 기대보다 경계감을 더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 하락은 코인 내부 악재만이 아니라 거시 해석이 위험자산 전체에 불리하게 번진 결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트코인 급락 이후의 연쇄 청산입니다. 방향성 하락보다 속도가 더 문제였던 하루였습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은 구간에서는 작은 하락도 자동 청산을 부르고 그 청산이 다시 가격을 밀어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은 현물 매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파생시장의 기계적 정리가 확대 재생산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ETF 수급입니다. 기관 자금이 안정판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시장은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상품에서 유출 또는 혼조가 부각된 날에는 개인 투자자 심리가 더 빠르게 냉각됩니다. 다만 기사 흐름을 보면 ETF 자금이 완전히 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날에는 비트코인 유입이 돌아온 신호도 있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붕괴라기보다 강한 매수 주체가 아직 일관되게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지정학과 대외 변수입니다. 이런 재료는 숫자보다 심리를 통해 가격에 더 빠르게 반영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보다 나쁜 가능성에 먼저 반응하고 반등은 짧고 매도는 길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내부 순환매입니다. 대형 자산에서 빠진 돈 일부가 다른 테마 자산으로 이동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장 전체 체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심축이 약해졌다는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봤다면 이제 오늘 실제로 시장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흔들렸습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을 안전판처럼 보지만 오늘은 오히려 불안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자 대기하던 레버리지 청산이 작동했고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한 단계 더 확대됐습니다. 이후 이더리움이 따라 밀리면서 시장은 대장주 두 개가 동시에 약한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자산 둘이 동시에 힘을 잃으면 알트코인은 개별 호재가 있어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오늘이 그런 장이었습니다. 주말 급락 이후 유동성이 얇아진 구간에서 매수는 신중했고 짧은 반등은 오히려 매도 기회로 소비됐습니다. ETF 관련 기사들이 혼조로 나오면서 시장은 방향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입이 있어도 추세 전환 신호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달러와 물가 해석이 위험자산에 불리하게 읽히자 시장은 기술적 반등보다 방어를 우선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장은 현물 수요 부족, 파생 청산, 심리 위축이 겹친 복합 조정으로 전개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폭 자체보다 회복의 질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거래와 수급이 붙지 않으면 신뢰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단순 뉴스 반응이 아니라 이미 약해진 체력 위에 악재가 겹친 결과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이 어떻게 연결돼 움직였는지 따로 보겠습니다. 이번 장세에서 비트코인은 동반 하락 종목이 아니라 시장 방향을 결정한 중심축이었습니다. 기사들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급락 이후 반등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시장 체력 약화를 드러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수요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강한 추세 매수로 복구했다고 보기도 아직 이릅니다. 일부 ETF 유입 신호가 있었어도 전체 그림에서는 방어적 매수와 저가, 매수가 섞인 정도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멈추려면 무엇보다 최근 급락 저점을 지키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그 다음 조건은 현물 수급 안정입니다. 파생주도 반등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되지 않으면 알트코인의 상대 강도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 점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수급 면에서 더 까다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관련 상품의 약세가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더리움 ETF에서 유출 또는 상대적 부진이 이어지면 가격 조정이 단순 기술적 문제로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이더리움은 지금 가격보다 신뢰 회복 속도가 더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 전체가 같은 정도로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라나와 XRP는 상대 강도를 보여준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알트를 전면 포기했다기보다 규제 기대나 상품화 기대가 있는 자산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와 XRP 관련 유입 흐름은 시장 내부에서 선별적 위험 선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이런 상대 강도도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금방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알트 강세는 대개 안정된 대장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 시장은 강세장 재개라기보다 중심축 약세 속 제한적 순환매가 나타나는 국면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이 흐름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코인 시장 밖의 변수와 정책 이슈를 함께 봐야 합니다. 코인 시장은 점점 독립시장이 아니라 것이 유동성의 일부처럼 움직입니다. 오늘도 그 성격이 분명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글로벌 자금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코인 같은 고변동 자산은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물가 지표 해석이 매파적으로 기울면 금리 기대가 바뀌고 그 변화는 성장주와 코인에 동시에 부담이 됩니다. 즉 오늘 코인 약세는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반의 할인율이 높아진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면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부터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있어도 시장은 오래 붙잡지 못하고 나쁜 재료는 과하게 반영하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는 흥미로운 분화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자산은 제도권 편입 기대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티 크립토 ETF 승인이나 특정 자산의 상품화 기대는 시장 전반 약세 속에서도 선별 매수 논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성 호재도 것이 압박이 강한 날에는 전체 시장을 들어 올리기보다 상대 강도만 만드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정책 변수는 방향 전환의 결정타라기보다 어떤 자산이 덜 약한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오늘 상당히 위축됐지만 완전한 패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내부 순환이 아직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금이 빠져도 다른 자산으로 일부 이동이 관찰됐다는 점은 시장이 전면 붕괴는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런 심리는 매우 약합니다. 조금만 악재가 더 겹치면 선별 매수도 금방 방어적 현금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겁이 과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위험을 가볍게 볼 단계도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정보 기준으로 가능한 단기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것이 해석이 완화되면 코인 시장은 숨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 저점을 안정적으로 지키면 시장은 이번 하락을 청산성 조정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유출 압력이 둔화되거나 순유입이 며칠 이어진다면 심리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비트코인이 먼저 낙폭을 줄이고 이후 상대 강도를 보인 솔라나와 XRP 쪽으로 순환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도 조건이 분명합니다. 반등에는 거래량과 현물 수급이 동반돼야 신뢰가 생깁니다. 다음은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것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시장은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급락 뒤 만든 지지 구간을 다시 이탈하면 추가 청산이 재개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ETF 자금 유출이 재확대되거나 이더리움의 상대 약세가 더 심해지면 투자자들은 비중 축소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낙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최근 강했던 종목도 차익 실현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하락의 핵심 위험은 뉴스 하나보다 수급과 심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연쇄 반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거시 변수와 ETF 수급이 뚜렷한 방향을 주지 못하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방향성 돌파보다 급락 후 반등과 재차 밀림이 반복되는 넓은 박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 있고 알트코인은 개별 재료와 자금 순환에 따라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종목별 온도차가 큰 혼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가 당장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 저점을 지키는지 보셔야 합니다. 시장 전체 안정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둘째,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반등의 외부 환경이 마련되는지 보는 과정입니다. 셋째, 물가 지표와 거시 해석이 더 매파적으로 기울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험 자산에는 직접 부담입니다. 넷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자금 흐름이 유출해서 안정으로 바뀌는지 체크해야 합니다.